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오늘은 진천 출신으로 한국 민중문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인 포석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포석기념사업회의 이종찬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직에 계셨죠? 예. 어디 계셨습니까? 그 초반에는 음성군청에 있다가 진천군청에서 해서 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하셨습니까? 예, 예. 국장으로 나오셨죠? 예, 진천군청의 미래도시국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얼마 되셨습니까? 나오신 지? 나온 지 작년 연말이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모처럼 이제 시간 여유가 갖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실 텐데 또 포석기념사업회라고 하는 큰 단체를 또 맡으셨어요. 네. 어떻게 지나십니까, 요즘에? 글쎄, 아직까지 그 퇴직을 하고도 지인들하고 또 이 포석 사업회를 맡다 보니까 공직생활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지역분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진천 지역사회에서 군청 국장까지 하셨으면 뭐 거의 다 아는 분들 아니에요? 글쎄 그 대체적으로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요. 참 고향에서 공직으로 평생을 보내시고 또 이런 사회단체 이렇게 맡으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예,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포석 기념사업회. 포석이 조명희 선생 호지요? 예. 예. 포석기념사업회가 대략 어떤 단체인가요? 저도 진천에서 태어나고 진천에 살면서 사실은 그 군청 공무원을 하면서도 포석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뭐 보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가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군청에 있을 때 행사가 있고 그러면 가고 그랬었는데 막상 포석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석 선생님 자체를 진천 분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보니까 1894년도면은 아주 구한말 아주 암울했던 시절에 태어나셔갖고 갑오경쟁 그 시절에 러시아 하바rovsk인가 거기까지 가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잊혀졌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선배들이 그래도 94년도에 포석회를 결성해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 2011년도에 포석 기념사업회로 그 발전이 돼갖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신과 또 삶과 독립운동에 그 처절했던 모든 면을 한번 그 기리고 또 위상을 세우고 진천의 정신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단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석 선생이 1894년에 태어나셔서 네. 참 암울했던 시대에 살다가 193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꼭 44년 사셨어요. 네. 네. 더구나 이제 28살 때 러시아로 망명을 한 그런,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사에서 제일 앞줄에 있는 문학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진천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진천 분들이 잘 몰랐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그분을 기리는 이런 큰 단체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포석기념사업회가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현재 회원이 105명이 105명, 네, 1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포석 선생에 대한 그런 정신 같은 게 많이 알려지면서 회원 수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가입하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포석 선생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존재인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한다 그러면 대략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장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인이고 소설가고 희곡 작가고 이 수필가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를 전부 섭렵하시면서 다 우의가 없이 그때 1920년대 가지고 한국 문학이 시작되는 그 초기에 그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낸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로 된 창작 시집을 낸 또 첫분이에요. 제일 최초의 시인이고 또 희곡 작가로도 최초고, 이 민중문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낙동강 같은 작품은 지금 평론가들도 참 그 시대에 그만한 작품, 또 그런 민중을 아우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소설 작품으로 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이 잘 모르고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이 포석 선생을 기리는 여러 가지 뭐 문학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대략 어떤 행사들도 있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어나셔갖고 그 활동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포석 조명희 선생님이면은 이름조차도 몰랐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한국 최초의 희곡 작가? 시곡 작품이 뭐냐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김영일의 사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일의 사 해갖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공무원을 들어와서 그 포석 그 기념관을 가봤더니 그 김영일의 사를 쓰신 분이 포석 조명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천의 삶에도 그게 진천 군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배님들이나 또 이렇게 앞에 계시는 회장님들, 이렇게 후손분들이 앞장서셔갖고, 뜻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관도 이렇게 조성을 하셔갖고, 2015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때부터 문학제도 열고 추무제도 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석 문학제와 추모제를 매년 5월 10일 날 선생님의 기일을 맞춰서 이렇게 열어왔는데, 올해는 이게 5월 10일이라는 게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5월 11일이니까 그 전날. 살아계신 날.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시책에 맞춰서 10월 13일 날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종찬 회장께서 이 단체를 맡으시면서 상당히 이 역동성이 좀 생겼죠. 활력이 붙고 있죠.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포석 기념사표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이끌어 오셨는데 주로 주가 이제 문학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은 했는데 이제 좀 사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계획을 하면서 지금 회원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석기념사업회가 주도해서 상당히 큰 사업도 하나 하셨죠? 그 보석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보니까 회원들의 한결같은 그 소망이라고나 할까, 그 보석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그 뒷동산이 그 공원이 진천군에 있는데 진천 제1 근린공원이라 그래서 행정적인 이름으로 그렇죠. 그 있길래 그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걸 포석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진천군에 건의를 해서 그 기꺼이 그럼 해주겠다 해서 포석공원으로 명명을 하고 또 그 포석공원이 되는 그 기념으로 해서 그 표지석도 세웠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글씨까지 써주셔갖고 아마 영원토록 그 후손이 그 표지석에 글씨를 쓰는 경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천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포석공원이 조성된 곳이 그 장소가 포석문학관 앞 광장이죠. 예. 그 광장과 인접해 있는 그 상당히 1만 평 정도라고 그래요. 예. 전체가. 근데 그것이 사실은 포석 선생의 어린 시절의 뒷동산이죠, 거기가. 그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공원이 진천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포석공원 위에서 올라가면은 진천 시내가 다 전경이 내려다보니까 예. 자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뒤늦게라도 포석공원을 명명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종찬 회장을 비롯한 그 포석 기념사업회 회원들의 건의를 그래도 진천군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펼치게 해줘서 참 보는 사람들도 고맙고 기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보석기념사업회에서 그 장소를 더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전번 그 추모제를 하면서 또 그 회원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저희가 한 바퀴를 둘러보면서 다른 곳에 그 공원이라고 사람 명을 딴 문화공원 같은 데를 다녀보면서 많이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군청 그 관계자들하고 건의를 또 하고 그래서 그 시비라든지 또 아니면 선생님께서 앉아서 쉬던 곳 뭐 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자를 놓으면서 그런 몇 군데를 그런 테마에 맞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학관에서 연결되는 연결되는 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쉬면서 접하면서 그 우리 고장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그 환경 친화적인 사람 친화적인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동상은 이 포석문학관 광장에 있는 동상이 워낙 아주 참 포즈도 그렇고 참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꼭 그 포석공원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어서 그 동상을 조각한 정창훈 조각가도 이제 진천 출신인데 앞을 내다보고 한 것 같아요. 꼭. 글쎄 처음에 그 표지석을 막상 할 때 저희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막상 그 정창원 교수님께서 그 돌과 또 회장님께서 글씨를 맞추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을 품은 그 포석 선생의 호호와 맞는 걸 두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좋은 문학관과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문학관 자체가 규모는 적지만 참 예쁘게
쓸모 있게 잘 만들어진 이 문학관인데 여하튼 참 축하드릴 일이고요. 이 회장님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좀 있으시면 밝혀주시죠. 지금 항상 문학관이라든지 그 위대한 인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릴 적 그 살던 생가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포석 선생님께서는 분단 이데올로기로 다 지금 잊혀졌던 분이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뭐 월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렇게들 오해를 한 거죠.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한 것을 북한으로 간 것으로 그 시대만 해도 뭐 이 정보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렇게 됐죠. 지금 진천이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이 엄청 발전이 속도가 빠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개발이 되기 전에 얼른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생가복원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선구자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그 문학이라든지 예술 분야에 뛰어나셨는데 문학상이 없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후손들이 잘못 우리 후배들 그 진천 국민 아닌 전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문학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가 그 계획을 임기 동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작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포석공원이라든지 포석길이라든지 이런 지명이라든지 그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념될 만한 그런 걸 만들어서 포석 선생을 알리고 이런 쪽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생가봉원이라든지 문학상 제정 이런 큰 뜻과 작은 뜻을 합쳐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은 간단하게 하신 것 같지만 생가복원의 문제라든가 포석 문학상 제정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재정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회원들이라든지 지금 진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바로 쉽지 않은 빠른 시일 내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또 시작을 하고 나면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소망이라면 이 포석문학상을 뒤늦게 만들더라도 정말 포석 신인문학상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문학상 본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포석의 뒤를 잇는 그런 문인들이 출연을 해서 한국 문학을 좀 살찌우는 그런 제도도 좀 있어졌으면 좋겠군요. 또 생가복원 문제는 어차피 지금 그 땅값이 많이 올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이려면 연차 계획도 좀 필요하겠죠. 참 애를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아까 언뜻 말씀에 포석을 기리는 무슨 기념품 제작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도 그런 그 훌륭한 예술인이 태어난 곳에 가면 그를 기리는 무슨 머그잔서부터 참 티사스까지 참 많이들 기념품을 판매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들로 또 기념 사업도 또 기획들을 하고 그러는데 진천이 그런 것으로
활성화되면 참 좋겠어요. 워낙 또 진천이 생거 진천이라고 그래서 아주 복된 터 아닙니까? 예. 또 보제 이상설 선생도 또 진천 출신이시잖아요. 네, 포석보다 조금 더 선배가 되시더라고요. 아주 참 진천에 좋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신 곳인데. 여담이지만은 제가 경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제 이상설 선생님께서는 같은, 경주시.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왜 거기 가서 회장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을 뵙고 그 군수님을 뵈면서 우리가 이제 진천에 독립운동가가 두 분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보제 이상설 선생과 포석 조명희 선생을 한번 묶어서 그렇게 같이 기념 행사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진천에 진천 문화 축제가 있어요. 해마다 이제 어느 시군이든지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진천에서는 김유신 장군과 송강정철, 보제 이상설 선생이 세 분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철 선생을 한다는 건 좀 그런데 포석을 빼고 정철 선생 한다는 건 좀 근데 이제 이해가 그거를 안 둘 간다. 때 이제 송강 선생은 송강경철은 여기 고향이 아니고 묘만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알려지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저희가 있어서 누가 기획 단계에서 예.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봐왔는데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건 아니겠구나 해갖고 좀 어떻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라도 하게 되면 바꿔볼까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유신 장군도 진천 출생이니까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시대가 너무 동떨어지는데 같이 그걸 그렇게 했구나. 앞으로 우선 이 현안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가복원이라든가 문학상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거 참 듣기에도 좋고 그런데 또 딴 거 예컨대 이제 군민들이 우선 이 포석 선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가 어떤 것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제가 올해 포석 기념사업 회장을 맡아갖고 그렇게 다양하게는 아직은 좀 코로나 때문에 현지도 좀 가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올해 발이 묶이다 보니까 많이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감을 좀 덜 잡힌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깨 넘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욕심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포석문학관, 이제 포석공원이 또 조성됐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이곳을 그 관내에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거기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서부터 이 청소년까지 또는 이 대학생들까지 이 사람들이 이 포석문학관과 포석공원을 좀 와서 둘러보면 포석이 누구라는 거 알게 돼 있거든요. 그 문학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영상서부터 모든 자료가 참 잘 돼 있어서 한 바퀴만 돌고 나오면 포석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회장님한테 당부를 드린다면 이렇게 좋은 시설, 그런 시청각 교재들이 있으면 좀 교육기관의 협조를 좀 이 포석기념사업회장으로서 가서 협조를 좀 받으셔서 학생들이 좀 여기를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견학 코스를 만드신다든지 이러시면 그 아이들이 크면서 더 애정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하거든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공직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일을 찾는 것보다는 집행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석기념사 앞에서도 반성해야 될 게 저희 회원들이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요청도 하고 해야 됐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천 중앙부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놔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와서 보면 다를 것이고, 참 진천이 어느 지역은 어느 군 단위 지역은 길일 인물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진천 같은 곳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렬했던 분들 보제라든가 포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고향이어서 참 자주 돋보이는 곳이거든요.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회장님은 원 고향이 이월이신가요? 네. 진천군 이월면. 바로 저 진천읍 옆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는 지금 어떠신가요? 아내하고 제가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일남일녀. 그래서 애들은 딸 아들은 이제 시집장가를 갔고 그래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인께서는 좀 뭐라고 계신가요? 지금 진천 교육장으로 있습니다. 현직 진천 교육장이십니까? 예. 그러면 괜히 아까 포석 문학관 방문하는데 학생들 무슨 견학 코스로다가 만드는 관계나 이런 거 저 집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겠다. 공과 사를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사무실로 찾아가세요. 교육장실로 가셔서 이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시면 되겠다. 그러시구나. 지금 포석 기념사업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문학관 내에 있습니다. 포석 문학관 내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포석 문학관 잘 만들었어요. 아주 참 쓸모있고 예쁘게 참 잘 만드는 곳이어서 참 틈만 있으면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 문학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장님의 역할이 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진천군이 참 충청북도하고 그렇게 협조해서들 애를 쓰셨죠. 혹시 이 회장님은 무슨 좌우명 있으신가요? 글쎄 좌우명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저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대욕은 무욕이다 해갖고 대욕무욕을 항상 머리맡에 써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욕, 무욕, 무욕. 작은 욕심에 흔들리고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잘못하면은 그 손을 뻗칠 게에 그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대욕무욕이라는 사명 아주 좌명을 갖고 살았고요. 저희 애들한테 저희 집에는 가면은 집에 아마 집 이름을 저는 집이 드물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당호를 전놨습니다. 그걸 동진당이라고 전놨습니다. 동진당?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자 도덕경 56장에 보면은 화광동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빛을 온화하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으라고. 화광동진. 예, 예. 그래서 온화할 화자에다 빛광자, 같을 동자, 티끌진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더라고. 그거를 가운 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가운이시다. 예. 오늘 이렇게 이 회장님 뵈니까 앞으로 포석 선생을 기리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큰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래서 아주 고맙고 기쁩니다. 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일이죠. 네. 예. 자기를 버려야 큰 일을 하거든요. 이 위대한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촛불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쉽지 참 드물고 어려운 일인데 말하자면 이 포석 선생이나 보재 선생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천 군민들께서 각별하게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잘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포석 기념사업회 발전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